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의견 일치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4월 6일 국내 언론 매체 가운데 하나인 조선일보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것은 주간조선의 박혁진 기자가 인간 윤석열 10년 취재기, 대전 유배 당시 술자리에 그였다면 이란 제목으로 쓴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박혁진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처음 만났던 때로부터 4월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되기까지 10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언론 매체의 기자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탄핵소추를 당할 때까지 10년을 지켜보며 취재를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인간 윤석열을 살펴보는데 소중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10년을 복귀한다는 뜻에서 해당 기사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박혁진 기자는 2013년 10월 윤석열 검사에 대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2013년 가을 검사 윤석열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중 최동욱 검찰총장의 제안을 받고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지휘하는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는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했습니다.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윤석열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검찰 수뇌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윤석열 검사가 한 말이 바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검사의 행동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항명이라고 했고 야당은 진짜 검사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13년 10월 박혁진 기자는 주간조선 2279호에 누가 윤석열을 돌직구로 만들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박혁진 기자는 검사 윤석열의 과거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에 칼을 들이대던 검사 윤석열이 노무현 정권 시절 대선자금 수사를 했던 일 등도 소개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뒤 박혁진 기자는 3호선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도중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는 잘 받지 않던 박혁진 기자는 그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도발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네가 박혁진인가? 나 윤석열이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날 윤석열 검사는 박혁진 기자가 아는 검찰 인사와 저녁을 먹다가 내 기사를 잘 봤다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박혁진 기자는 당시 민주당이 검찰총장이나 지검장 등을 불러 검찰 관련 사안을 따져 물었던 오랜 관행을 깨고 한낱 부장검사였던 윤석열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내온 국민 앞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검찰은 그리고 검사 윤석열은 정치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사 윤석열이 정치인 윤석열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대통령 윤석열을 이해하려면 그가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을 떠돌며 이른바 유배 생활을 했던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전화통화를 하고 두어 달 뒤 박혁진 기자는 대전고검 앞 한정식집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났습니다. 대전고검은 윤석열 검사의 두 번째 유배지였습니다. 기자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이 취재의 영역이지만 그날 박혁진 기자는 윤석열 검사를 취재한다고 생각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대구에서 대전으로 왔을 때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들 불명예 퇴직을 앞둔 검사에게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윤석열 검사는
술을 마시기 전 배를 채워야 한다 면서 음식들로 먼저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주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기자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전두환 에피소드를 어디서 들었는지 등등 가벼운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사팀장 시절 이야기,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그날 검사 윤석열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하식별이 확실해졌다는 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랜 특수부 검사 생활로 잘 나가던 자신이 막상 대구와 대전을 떠돌며 옷을 벗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박혁진 기자는 윤석열 검사가 느낀 배신감들이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박혁진 기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인사 문제에 대한 고집이 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도 거침없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한남동 라인이라고 불리는 참모들에 대한 경질 요구가 계속됐지만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박혁진 기자는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여권의 한 의원은 탄핵 후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혁진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자기가 생각해온 가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불쌍하다.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한남동 라인이니 뭐니 해도 그들을 쓰는 거다. 왜냐? 한남동 라인이 여사 라인이라고 해도 여사는 가족이고 가족은 가장 마지막까지 배신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박혁진 기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되기 전 거의 15년을 특수부 검사로만 살았던 그에게 대구와 대전에서의 생활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혁진 기자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윤석열 검사가 배신할 것 같은 사람들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인사의 제1원칙으로 세웠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